새벽 5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순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 순자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죠. 사실 요즘 들어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아들 태민이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 눈을 감지만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손녀 민서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면서요. 작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70 가까운 나이답지 않게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게 보이려 애쓰는 것이었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민서 앞에서만큼은 건강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부엌 한쪽 작은 선반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순자의 아들 강태민이었죠. 순자는 매일 아침 이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려놓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의식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태민아, 오늘도 민서를 지켜봐줘.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죠. 사진 속 태민은 30살 무렵의 모습이었어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순자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36이겠구나.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지켜보며 순자는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해외 구호 활동을 하던 태민이 대형 건물 붕괴 사고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을 수색했지만 태민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 결국 사망 처리가 되었죠.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였습니다. 태민의 아내였던 김수지는 남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어린 민서를 남기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었어요. 남은 건 손녀 민서뿐이었죠.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리는 앙증맞은 목소리에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보니 잠옷 차림의 민서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서 있었어요. 민서야, 아직 이른데 왜 일어났니? 좀 더 자야지.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가 없어서 깼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민서는 아직 많이 자야 쑥쑥 크는데.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8살이었지만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되어 순자는 끼니만큼은 거르지 않으려 애썼죠. 할머니, 아빠 사진이에요? 민서가 선반 위의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민서는 아빠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곤 했죠. 그래, 우리 민서 아빠야. 잘생겼지? 응. 나랑 닮았어요? 많이 닮았지. 눈이랑 코가 똑같아. 순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정말로 태민을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이 똑같았죠. 그럴 때마다 순자는 태민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민서의 질문에 순자는 답을 망설였어요. 순자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그럼 크리스마스 때는 오시려나? 글쎄다.
할머니도 잘 모르겠네.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주제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 씻고 밥 먹자. 할머니가 민서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줄게. 민서는 금방 밝아져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민서가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강해지면 그때 말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몇 개와 파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순자는 프라이팬을 꺼냈죠. 계란을 깨뜨려 풀고 간을 맞추는 동안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소박한 아침을 먹고 나서 순자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민서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순자는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도 일 힘들지 않게 하세요. 민서는 어른스럽게 대답했어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그게 안쓰러웠죠. 학교 앞에서 민서를 보내고 순자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새벽 청소였어요. 대형 오피스 빌딩의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이 일이라도 해야 민서를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순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태민이가 살아있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좋은 병원에 다니며 넉넉하게 살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집도 전세였던 터라. 결국 순자는 민서를 데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할멈, 화장실 청소 덜 했어. 다시 해.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건물 관리인이 쏘아붙였어요.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안 됐거든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순자는 작은 부엌에서 저녁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중얼거렸죠. 태민아, 오늘도 민서를 지켜봐줘.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볼게. 할머니, 기침이 안 멈춰요. 아침 식탁에 앉은 민서가 작은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붉어 보였고 숨 쉴 때마다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죠. 어디 보자. 이리 와봐. 순자는 민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겁진 않았지만 미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기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죠. 처음엔 환절기 감기려니 했는데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할머니가 약 먹여줄게. 밥 먹고 꼭 먹어야 해. 순자는 찬장을 열어 약봉지를 꺼냈어요. 지난주 동네 의원에서 받아온 감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열어보니 남은 약은 2봉지뿐이었죠. 오늘까지 먹으면 내일부터는 약이 없었어요. 병원에 다시 가야 하는데. 순자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3만 원은 좋게 들 텐데 지금 지갑엔 15,000원밖에 없었어요. 이번 주 청소 일당을 받아야 겨우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었죠. 민서야, 약 먹고 학교 가자. 오늘 몸 안 좋으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해. 괜찮아요, 할머니. 학교 가면 나아질 거예요. 민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순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8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걱정할까봐
아픈 티를 안 내려고 하다니요. 학교에서 몸이 안 좋으면 보건실 가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 약 때문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순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가방을 챙겨주었어요. 학교에 민서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네 약국 앞을 지나칠 때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약들이 보였습니다. 기침약, 감기약, 해열제. 모두 민서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죠. 내일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순자는 주머니 속 얇은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5,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민서의 병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길, 순자는 계속 궁리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혹시 청소 일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아니면 관리인에게 부탁해서 일당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오피스 빌딩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죠.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으며 순자는 민서 생각만 했어요. 우리 민서 많이 아픈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다른 병은 아닐까? 폐렴이나 천식 같은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할멈, 여기 물기 닦았어? 다시 확인해봐. 관리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달려가서 바닥을 다시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이 70 가까이 되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태민이가 살아있었더라면. 순자는 또다시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태민이는 의사였어요. 좋은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게 천직이라고 말하곤 했죠. 만약 태민이가 살아있었다면 민서는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테니까요. 일을 마치고 관리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실장님, 혹시 이번 주 일당을 조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월말에 몰아서 주기로 했잖아. 손녀가 많이 아파서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규칙은 규칙이야. 월말까지 기다려. 관리인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사정사정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오늘은 계란볶음밥을 해야겠다. 순자는 쌀을 씻어 밥을 지었어요. 계란을 풀고 김치를 썰며 민서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힘이 났거든요. 4시 반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서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우리 민서. 학교는 재밌었어? 순자는 밝게 웃으며 물었지만 민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혹시 울었니? 아니에요, 할머니. 민서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품에 안았어요. 그러자 민서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죠. 민서야,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친구들이 저한테 아빠가 없다고 놀렸어요.
민서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요. 누가 그랬니? 같은 반 애들이요. 왜 저만 아빠가 안 오냐고, 아빠 없는 애라고.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손녀를 꽉 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서, 울지 마. 아빠는 있어. 지금은 멀리 계시지만 분명히 계셔. 정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아빠는 언젠가 꼭 돌아오실 거야. 순자는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 희망을 줘야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해도요. 저녁을 먹이고 씻긴 후 순자는 민서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서 금방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한테 약속했잖아. 아빠는 돌아온다고. 순자는 민서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여전히 미열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설령 돈을 꿔서라도요. 작은 방을 나와 거실로 가니 태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태민아, 엄마가 미안하다. 민서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죠. 민서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내가 살아만 있었어도 우리 민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를 지켜내겠다고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순자는 겨우 잠이 들려던 참이었어요. 온몸이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민서의 기침 소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러다 문득 민서의 기침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용해진 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민서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빨갛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대는 순간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거든요. 민서야, 민서야. 순자는 다급하게 손녀를 흔들었어요. 민서는 겨우 눈을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더워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순자는 황급히 방에서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민서의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끼우고 기다리는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죠.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체온계를 확인한 순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40도. 이건 위험한 수치였어요.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민서야, 일어날 수 있겠니? 병원 가야 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에게 옷을 입혔어요. 아이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민서를 업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왔죠. 70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업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민서를 안고 큰 길로 나가며 계속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택시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모두 멈추지 않았어요. 10분이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제일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순자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택시기사도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민서를 보고는 급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이 많이 아파 보이네요. 걱정 마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기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리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서를 꽉 안으며 계속 중얼거렸죠. 괜찮아, 민서야. 곧 병원 도착해. 조금만 참아. 15분쯤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큰 병원의 응급실 입구였어요. 순자는 택시비를 내고 민서를 안고 뛰다시피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응급실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접수 창구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손녀가 열이 40도나 나요. 빨리 봐주세요. 접수 담당 간호사가 민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급 환자시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런데 신분증이랑 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호자분 관계는요? 할머니예요. 친할머니. 부모님은요? 없습니다. 저랑 둘이 살아요.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응급실 초진비가 5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검사나 치료비는 추가로 나오고요. 5만 원. 순자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열어보니 15,000원이 전부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지금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응급비는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순자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안 되는데요. 규정상 선수금을 내셔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녀가 너무 아파요. 내일이라도 꼭 갖다 드릴게요. 순자는 간호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일단 치료부터 합시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서 있었죠. 이름표에는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는 순자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용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상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환자가 먼저예요. 그 순간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 태민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눈매도 코도 입꼬리도 모두 똑같았죠. 미소 짓는 모습까지 태민이 그대로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까지 태민과 같았어요. 순자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아시나요? 제 이름은 강민준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잠깐 착각했나 봐요.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요. 민주는 민서를 진찰실로 데려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그 뒤를 따라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싶었죠. 진찰실에서 민주는 민서를 침대에 눕혔어요.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을 짚어보고 목구멍을 들여다보고 체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태민과 똑같았어요. 순자는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급성 폐렴 초기 증세네요. 지금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렴이요? 순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민이 환자를 안심시킬 때 짓던 바로 그 미소였거든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손녀분 잘 돌보겠습니다. 민주는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손길에서 태민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민주는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다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까지 태민과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순자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분명 현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의사는 누구일까요? 정말로 태민과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일까요? 순자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민서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투여받은 덕분에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순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본 의사 생각뿐이었죠. 강민준. 이름표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아들 이름은 강태민이었습니다.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달랐죠.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쌍둥이? 아니야, 내가 낳았는데 쌍둥이가 아니지. 순자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태민은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새벽 2시쯤 민서가 잠시 깼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물을 떠다 먹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민서가 많이 아파서 왔단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안 주무세요?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민서가 나을 때까지 옆에 있어 줄게. 민서는 작게 미소 짓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까 그 의사에게 한 번 더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새벽 4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회진을 도는 중이었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민준은 순자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네요. 환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태민과 똑같았습니다. 키도 체격도 심지어 말투까지요. 민준이 민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순자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민서의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오른쪽 귀 뒤쪽에 작은 흉터가 보였거든요. 순자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7살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죠. 귀 뒤쪽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순자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기, 선생님.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실례지만 강태민 씨라고 들어본 적 없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강태민이요? 누구신데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이름을 모르는데요. 혹시 제가 그분과 아는 사이였나요? 아니, 그게 선생님이 너무 닮으셔서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세상엔 닮은 사람이 꼭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목소리까지 똑같고, 걸음걸이도 똑같고, 순자는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선생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저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부모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을요? 네. 7년 전 사고로 머리를 다쳤거든요. 그 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 이름도 병원에서 찾아준 신분증으로 알게 됐죠. 7년 전, 순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태민이가 실종된 게 바로 7년 전이었습니다. 7년 전이요? 어디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해외였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곳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식을 찾았을 땐 이미 한국 병원이었거든요.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태민이도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건물 붕괴 사고였죠. 선생님, 혹시 그때 건물 붕괴 사고였나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9호 현장 건물이 무너졌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게 일치했어요. 시기도 장소도 사고 내용도요. 선생님, 혹시 정말로 순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간호사가 민준을 불렀어요. 선생님, 사무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지금 갑니다. 민준은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태민이가 살아있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신은 못 찾았지만 사망 처리가 됐고 장례식도 치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귀 뒤 흉터는 어떻게 설명하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우연일까? 순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6시쯤 민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확인한 순자는 잠깐 밖에 나왔어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태민이라면 어떻게 이름이 다르지? 강민준이라는 신분증은 어디서 나온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았어요. 순자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귀 뒤 흉터까지 똑같잖아. 그것까지 우연일 수는 없어. 순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는 태민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태민의 귀 뒤로 작은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맞아. 이 흉터야. 저 선생님 귀 뒤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 순자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태민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엄마한테 돌아온 거야?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모른다고 했어요. 강태민이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했죠. 기억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혹시 모르잖아. 기억을 잃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순자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쳤어요. 거기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선생님 정말 착하시지 않아? 아까 저 할머니 돈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내겠다고 하시던데. 응, 맨날 그러셔. 형편 어려운 환자들 많이 도와주시잖아. 순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태민이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을 늘 도와주려 했죠.
성격까지 똑같았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설령 그게 기적 같은 일이라 해도요. 병실로 돌아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확인해 볼게. 혹시 모르잖니. 내 아빠가 정말로 돌아온 건지. 민서는 3일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의사가 정말로 태민일까?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민서가 낮잠을 자는 동안 순자는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화장실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민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1층 카페에 들렀어요. 거기서 간호사 2명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옆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죠. 강민준 선생님이 또 환자 치료비 대신 내주셨대. 진짜? 이번 달만 벌써 몇 번째야? 모르겠어. 워낙 자주 그러시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가? 아니, 월급쟁이 의사인데 뭐. 그냥 마음이 착하신 거지.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민이도 그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몰래 대신 내주곤 했죠. 병원에서 혼나기도 했지만 태민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행정실 쪽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행정 직원 한 명이 서류를 들고 가고 있었어요. 순자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강민준 선생님이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강 선생님이요? 한 5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실력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세요. 환자들한테 인기 많으시죠? 근데 왜 여쭤보세요? 아, 저희 손녀를 봐주셔서요. 너무 감사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순자는 애매하게 얼버무렸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강 선생님이 기억상실 환자 출신이래요. 네, 정말요? 순자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구호 활동 중에 사고 당하셨다던데요. 그래서 구조됐을 때 기억을 다 잃었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고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년쯤 전이라고 들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민이 실종된 게 정확히 7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분 가족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안타까운 게요. 가족을 못 찾으셨대요. 신분증은 나왔는데 그 신분증으로 조회해도 가족 연락처가 없었대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죠. 순자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태민이 맞는 것 같아. 모든 게 너무 일치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원무과에 들렀어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강민준 선생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손녀를 치료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혹시 기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직원 개인정보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 순자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나이든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강민준 선생님 말씀이세요? 좋은 분이죠. 저도 그분 처음 오셨을 때 일 처리 도와드렸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요? 네. 5년 전쯤이었나? 재활 치료받다가 의사로 복귀하신다고 하셔서 서류 작업 도와드렸어요. 재활 치료요? 네. 사고로 다치셔서 한동안 치료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해외에서 사고 나셨다던데 구조돼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대요. 순자는 숨을 삼켰어요. 혹시 그분이 무국적이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나이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신원 파악이 안 됐었대요. 나중에 신분증 찾아서 한국 사람인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은 못 찾으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고가 건물 붕괴 사고였나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5년 전에 해외 붕괴 사고에서 구조된 무국적 인물. 태민이 실종된 건 7년 전이고, 그럼 2년 동안은 어디 있었던 거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사고 후 혼수 상태였을 수도 있고, 신원 파악이 늦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병실로 돌아왔을 땐 오후 3시였어요. 민서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오늘 알아낸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5년 전 병원 입사, 7년 전 해외 건물 붕괴 사고, 기억상실, 무국적 상태였음,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가족 없음, 재활치료 후 의사 복귀, 사고 후 2년간은 혼수 상태나 재활치료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 모든 게 태민의 상황과 일치했어요. 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 민서가 깼어요. 순자는 아이에게 죽을 먹이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죠. 민서가 다시 잠들자 순자는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앨범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어요. 순자는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태민의 웃는 얼굴이 페이지마다 있었죠. 그러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태민이 3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환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태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 웃음.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건 내 아들 맞아. 민준이라는 그 선생님 웃음이랑 똑같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태민아, 정말 내가 살아 돌아온 거니? 기억을 잃어서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야? 순자는 앨범을 덮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민주는 틀림없이 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다고요. 민준을 놀라게 하거나 부담 주지 않으면서 조금씩 기억의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서가 깨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집에 잠깐 다녀왔어. 우리 민서 배고프지?
조금요. 순자는 민서 옆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를 돌려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서의 이번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민주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요. 민서야, 오늘은 어째? 많이 좋아졌지? 민주는 민서의 침대 옆에 앉아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이제 기침도 안 나와요.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민준이 청진기를 민서의 등에 대는 모습은 무척 자연스러웠어요. 순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민서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숨 크게 들이쉬어봐. 하나, 둘, 셋. 좋아, 이제 내쉬고. 민준의 목소리엔 각별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죠. 폐소리가 많이 깨끗해졌네. 우리 민서 참 용감했어. 민주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선생님, 저 이제 퇴원할 수 있어요? 내일 한 번 더 검사해보고 괜찮으면 모레쯤 퇴원할 수 있을 거야. 와, 좋아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도 따라 웃었는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왜 이럴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친근한 느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주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도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들까? 민주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어르신도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민서가 좋아지니까 괜찮아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도는 걸 애써 참았어요. 민준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태민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은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자꾸만 민서와 순자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민서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상하다. 왜 자꾸 생각나지? 민주는 의사 휴게실로 들어가 잠시 쉬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아기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은 그 아이를 부드럽게 흔들며 재우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이건 기억인가? 아니면 상상인가? 민주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기억이라기엔 너무 짧고 단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죠. 오후가 되어 다시 민서의 병실을 찾았어요. 이번엔 약을 처방하러 온 거였습니다. 민서는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순자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민서야, 뭐 그리니? 나비요. 예쁘죠? 민서가 자랑스럽게 색칠 공부책을 보여줬어요. 알록달록한 나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우리 민서 그림 잘 그리는구나. 민주는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선생님도 그림 그리세요? 글쎄, 잘은 못 그려.
그럼 저랑 같이 그려요. 민서가 색연필을 내밀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서 옆에 앉아 색칠 공부를 시작했죠.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태민도 민서가 갓난아기였을 때 이렇게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림책을 보여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재워주고. 선생님, 이렇게 칠하는 거 맞나요? 응, 잘했어. 민서는 색깔 조합을 잘하는구나.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민서의 말에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아빠가, 응, 아빠가 그림 잘 그린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민준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 아빠는 어디 계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돌아가셨어요. 7년 전에요. 아, 죄송합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남의 일인데도 마치 자기 일처럼 아팠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요. 민주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저 혼자 그리기 심심해요. 민서의 눈빛이 애처로웠어요. 민주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있을게. 민주는 다시 앉았어요. 민서와 함께 색칠 공부를 하는데 또다시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한 말인지, 언제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주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피곤한가 봐. 민주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이미지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민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선생님은 꼭 우리 아빠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어요. 민주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죠. 목소리도 비슷하고 웃을 때도 비슷해요.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아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색연필이 떨어졌습니다. 민서야. 순자가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서는 순수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 아빠 아니에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동요되는 걸까요? 왜 이 아이의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걸까요? 민서야, 선생님은 내 아빠가 아니란다.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해요? 민서가 고집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서를 그리고 순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왜일까? 왜 이 아이가 내 아빠 같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까? 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할머니와 이 아이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뭔가 있다는 것을요. 민주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생각했죠. 나는
정말 누구일까? 퇴원을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민서의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하지만 밤 10시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민서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민서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다시 열이 올라 있었어요. 민서야, 괜찮아? 할머니, 토할 것 같아요. 민서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토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민서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빨리 모셔와야겠어요. 증상이 심각해 보입니다. 몇 분 후 민준이 달려왔어요. 민서를 살펴보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경부 강직이 있고 고열과 구토 증세, 뇌수막염 의심됩니다. 즉시 CT 찍고 응급실로 옮겨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어요. 순자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뇌수막염이요? 그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지금 빨리 조치하면 괜찮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민주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길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검사 결과 뇌수막염이 맞았고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뇌압을 낮추고 염증을 제거해야 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민준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수술을 집도했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떨릴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까? 민주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민서는 이미 마취된 상태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죠.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는 메스를 들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민서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민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먼지와 잔해, 비명소리, 그리고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민서야, 민서야. 자신이 필사적으로 아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던 순간, 흑, 흑. 민주는 신음을 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아내의 얼굴, 순자의 젊은 시절 모습, 민서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 해외 구호 현장에서 일하던 자신, 그리고 사고가 나던 그날.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합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서, 내 딸, 내 딸이었어. 모든 게 떠올랐어요. 자신은 강태민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여기 있다. 민주는, 아니, 태민은 속으로 외쳤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죠.
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수술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태미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뇌압을 낮췄어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태민이 말하는 순간 수술실 안에 모든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태민은 민서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지켰어. 괜찮을 거야.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순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됐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순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자는 태민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서 어떻게 됐어요? 태민은 순자 앞에 멈춰 섰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민이 재빨리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순자의 귓가에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태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태민이에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민서를 수술하는 동안 모든 게 생각났어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입을 떡 벌린 채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저예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돌아와서. 태민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순자가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정말 돌아왔구나. 순자는 목 놓아 울었어요. 7년 동안 억눌렀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민도 어머니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기억을 잃고 있던 7년의 시간, 어머니를 찾지 못했던 그 공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단다, 아들아. 매일 내 사진 앞에서 울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우리 민서는 괜찮은 거지?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잘 회복될 거예요. 우리 딸, 제가 지켰어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순자는 태민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7년 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이마엔 주름이 조금 더 생겼고 눈가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기억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늘이 우리에게 기적을 준 거야. 태민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야 집에 온 것 같았어요. 기억을 잃고 방황했던 7년의 세월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서도 어머니도 제가 지킬게요. 알아, 아들아. 믿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고 있는 민서를 생각하며 태민은 다짐했어요. 이제부턴 딸과 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겠다고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아빠 없이 자라던 딸은 아빠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할머니는
마침내 아들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 밝아진 얼굴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병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휴직계를 냈어요. 기억을 되찾은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적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태미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지난 7년의 기록을 정리하고 본래의 이름인 강태민으로 돌아가는 절차였죠. 담당 공무원도 이례적인 케이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사망 처리된 분이 기억을 되찾아 돌아오신 거라니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태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던 거죠. 신분 회복 절차와 함께 기억 회복 치료도 받았어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빠진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나갔습니다. 사고 직전의 기억들, 아내와의 추억들,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민서와 보냈던 시간들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태민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7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사셨다니. 정신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괜찮아요. 가족을 되찾은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새 식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태미는 순자와 민서가 살던 좁은 월세방을 정리하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3개 달린 아담한 아파트였죠. 이사 첫날 민서는 자기 방을 돌아다니며 신이 났어요. 아빠, 여기 제 방이에요?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우리 민서 방이지. 태민은 딸을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민서는 태민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서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손녀는 아빠를 찾았고 이제 새 식구가 함께 살게 됐다니요. 어머니, 왜 우세요? 태민이 다가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태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첫 저녁 식사를 했어요. 태민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까지요. 아빠,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민서가 감탄했어요. 태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요리 좀 했거든. 너 태어났을 때 엄마 대신 밥 해주곤 했어. 정말요? 저 기억 못하는데. 당연하지. 넌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들면 돼.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순자는 오늘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태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죠. 며칠 후부터 민서는 매일 아침 태민을 불렀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학교 가야 해요. 알았어, 우리 딸. 금방 일어날게. 태민은 일어나서 민서의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가방을 챙겨줬죠. 그리고 함께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빠, 오늘 빨리 오세요. 그래, 알겠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민서는 학교로 뛰어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민서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민서야, 아빠 오셨네. 응, 우리 아빠 멋지지? 민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전엔 아빠가 없다고 놀림받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이제 민서에게도 아빠가 있었으니까요. 태미는 민서가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니 순자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넌 병원 출근 준비나 해. 태민은 곧 병원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이번엔 강태민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요. 병원장도 사정을 듣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벽 청소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벌 테니까. 알아, 아들아. 정말 고맙다. 순자는 태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생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손녀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가난과 외로움. 모든 게 이제 끝났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가을 바람을 느꼈어요. 민서는 앞서 뛰어다니며 낙엽을 주웠고 태민과 순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꿈만 같다. 순자가 말했어요. 저도요, 어머니.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다니. 7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민서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태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 어머니도 민서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팔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아빠, 할머니, 별 보세요. 민서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와, 별이 정말 많다. 태민이 감탄했어요. 민서가 달려와서 태민과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손잡고 별 봐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생각했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고요. 사랑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머니의 사랑, 딸을 향한 아버지의 본능,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 그 모든 게 자신을 다시 집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아빠,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민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아빠는 이제 절대 안 떠나.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새끼손가락 걸자. 태민과 민서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순자도 손을 보태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약속하자.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기로. 세 사람의 손가락이 얽혔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태민의 등에 엎여 잠들었어요. 순자는 옆에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겁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 정도야 괜찮지. 하지만 태민은 어머니가 지친 것을 알았어요. 제가 민서 업고 어머니는 제 팔 잡으세요. 그래, 아들아. 순자는 태민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서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민서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서야. 태민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순자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아, 행복하니?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제 소원이 없어.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잊지 않았기에,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그리고 운명이 다시 만나게 해줬기에요. 이제 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갈 날들이요. 밤은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희망의 빛이었고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낸 가족의 빛이었죠.